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중고차의 대기업 진출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국내 중고차 분야는 상당히 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70만 대 거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소비자한테 이 거래가 되는 B2C의 개념은 250만 대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약 30조 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분야는 단순하게 이 중고차만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특히 소비자한테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차 애프터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프터 마켓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신차까지 영향을 주는 리사이클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중고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중고차 시장은요, 그동안에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허위 미끼 매물 문제라든지 또 성능 점검 미고지라든지 또 주행거리 조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되는 가장 큰 사례가 중고차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분야의 선진화에 대비해서 중고차 분야는 아직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3년 동안 2번 연장에 대해서 대기업이 진출을 못했던 분야가 중고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6년 동안에 진행된 부분들이 지난 2019년 말에 일몰이 되면서요, 기존의 중고차 업계에서는 생계업 지정이라는 업종을 새로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생계업 지정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요, 이러한 동반위의 결정 내용이 중기부로 전달이 됐습니다. 중기부에서 이 중고차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에 대한 여부를 결정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양측의 치열한 이 공방으로 인해서 한 8, 9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쌍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선택의 폭을 소비자한테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고차 분야 업종 간의 쌍방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재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 모임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도출을 못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양측 간에 열었던 조율이라든지 전체적인 협상안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련한 이 필자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쌍방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중고차 분야에서는 지난 3년 동안 2번 연장이 되면서 대기업 진출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미끼 매물 문제라든지 각종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시장 개선의 노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기득권만 유지한다는 부분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은 중고차 분야 자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한테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진출해서 변화를 끼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요, 대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골목 상권의 위협이 되는 이런 어떤 걱정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사원, 즉 딜러죠. 최소 4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불식시켜야 되는 것도 대기업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중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측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사례를 늘려주는 것도 당연한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고차를 구입할 때 할인점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형태도 중요하지만요, 백화점에서 인증된 중고차를 통해서 품질 보증을 받으면서 가격이 약간 높더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소비자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입장에서는요,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제도권 안으로 모두가 들어와서 협상을 통해서 진정한 상생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이번 사안에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상의 매매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인 관리적인 주관 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한국중고차협회라는 상설 기구를 두고요, 이러한 협회 속에다가 상생협력위원회를 두고 또 허위 미끼 매물 등을 없앨 수 있는 중고차 클린위원회를 두고요, 또 실제로 소비자의 어떤 투명한 중고차 제품을 위해서 검사 이력 정보, 보험 이력 정보, 또 정비 이력 정보가 이미 전산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묶어서 통합 정비망을 구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확실하게 한다면은 진정한 골목 상권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고요, 또 대기업이 극히 일부라도 진출을 해서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몇 년씩 몇 킬로미터까지의 중고차 분야를 다루고 최대 몇 %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파열음이 생기면서 발족식을 진행을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분야의 개혁이 지금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